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복주입니다. 네, 오늘은 테라비 홀딩스 수요 측 영상입니다. 이미 청약 1일차가 지난 금요일에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청약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늦었지만 주말에 올려드립니다. 꼭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주차 일정이고요. 테라뷰는 에임드와 일정이 같고 NH 스펙 32원은 하루 겹쳤습니다. 자금 분산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에임드에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불은 이틀 뒤 부담이 덜하네요. 바로 공모기업 보겠습니다. 테라비 홀딩스는 이 테라헤르츠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조 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진 전자 기파고요. 반도체 패키징과 자동차 등 분야에 활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하는 영국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인텔, 삼전 등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공모 주식수는 500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25%인 금액 100억 모집하고요. 시총은 2,800억대,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주관사 삼성증권이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 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통금액 969억. 네, 역시 부담이 좀 되고요. 상장은 12월 8일 월요일 단독 예정입니다. 자, 그럼 수요측 결과 보겠습니다. 참여수 1811건, 경쟁률 646이 나왔습니다. 이 참여수가 2000이 안 됐다는 건 좀 떨어지는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밴드 상단에 집중됐고 초과도 일부 있었지만 이건 이전과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약을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우선 전체 확약 자체가 10.2%로 IPO 제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확약이 됐고요. 특히 3개월 이상의 확약은 1.2%밖에 안 돼요. 이걸 최근 추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결과로 보이죠. 특히 세나테크놀로지 이때가 가장 적었었는데 약간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확약에서 7% 차이가 나고요. 참여수도 2100건대였었죠. 이번에는 참여 기간 자체도 적었습니다. 아직 이 정도 수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는 없겠지만 주의는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유통물량 보면 기타 주주로 구분한 주주들 19.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공모주주들과 벤처금융 일부 있습니다. 기관들 이번에 많이 묶이지 않을 거고요. 문제는 기타 주주인데 이게 세부로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전문 투자자나 관련 기업들 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보호회수에는 1개월 뒤부터 나올 물량이 다수 있기 때문에 상장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오버행 우려는 지속됩니다. 기준 주주 투자 단가 바로 보면요.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24년에 투자했던 게 2,900원대, 그리고 투자조합에서 17년 1,530원으로 공모가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 외에 다른 기준 주주들도 단가는 아주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모가에서 조금만 오르더라도 그 많은 유통 물량들 대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은 곳이라서 올해 예상 매출은 76억 정도, 거기에다 적자 상태는 올해도 유지가 됩니다. 글로벌 탑티어 고객을 고객수로 두고 있고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라서 규모나 수익성은 향후에 개선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당장 26년에 매출 251억으로 25년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데 27년에는 500억대입니다.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 유사기업 3곳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들 업체거든요. 근데 한 곳만 국내 기업이고 나머지 2곳은 해외 기업이란 말이죠. 게다가 규모에서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이들의 PR은 평균 41.48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27년 추정 당기순이익 155억을 연 할인해서 118억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155억 달성하려면 매출 564억, 아까 27년 매출이었었죠. 현재 대비해서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함이 좀 있습니다. 또 할인율을 33%나 적용을 해줬지만 유사기업의 PR이 높게 적용이 됐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 적정성 판단 어려웠고요. 비싸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 사례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CMTX까지 불안한 수급이 이어지다가
빛으로 넥스테 수급이 다시 살아났죠. 시초가 낮게 출발했지만 고점과 갭이 100% 이상 났고요. 막판에 크게 하락했지만 그래도 시초가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또 BAK 스펙과 같이 상장했지만 스펙도 주가가 괜찮았고요. 뭐 수급은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규모가 무겁고 900억 정도 되죠. 공모가도 비싸 보이는 곳이라서 우선 기대 수익률은 높게 보긴 어렵습니다. 10에서 30% 정도 보면서 대응할 생각인데요. 비례는 에임드 바이오에 다 들어갈 것 같고 거기서 남는 자금이 생긴다면 NH 스펙과 테라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비교해 드렸는데요. 에임드 바이오와 상세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에임드 바이오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이 될 분위기로 보이고요. 마감 예상해 보면 계좌는 15만 건, 증거금 1조로 제가 1일차 영상에서 예상을 해 드렸었죠. 균등은 4주 이상, 비례 한 주 증거금 1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익률 보면 에임드 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테라뷰 쪽의 최소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파킹 2%, 대출 6%라서 뭐 이 정도면 주가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수익이 바로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만큼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청약 한도 볼게요. 테라뷰홀딩스 삼성증권이고 최소 20주 8만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최고 한도 3만 1000주 1억 24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 우대가 되는 분들 조금 더 넉넉하게 청약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측 알아봤는데요. 심플하게 에임드 바이오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뷰는 안전하게 보시려면 패스까지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수급이 살아있는 걸로 보여서 손실이 나더라도 균등이나 비례 조금 이 정도는 뭐 제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는 월요일 청약 결과로 돌아오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